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여자예요. 이제는 오래됐지만 시댁에서 아주 큰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건지 시댁이 이상한 건지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건이 터진 후 따로 분가해서 지내고 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이랑 같이 지냈었어요. 시댁 식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만 시댁 식구로 쳤던 게 아니라 형님 부부까지도 같이 지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나마 도련님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도련님만 혼자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식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 친정 엄마도 제 오빠네 부부랑 같이 지내고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활에 익숙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동안 대식구로 지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단둘이만 있게 되면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 내외와 도련님과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과 같이 지내게 된다고 하니까 되려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어요. 사실 형님 내외보다 저희가 결혼을 먼저 하였는데 요즘은 좀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게 덜해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님이랑 시아버님이 그래도 예전 분이시다 보니까 내심 제가 어서 애를 가져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시기를 바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바람은 저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저는 요즘 딩크족이라고 하죠. 네,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간의 생활을 더 즐기는 것을 좋아했던지라 아이를 그렇게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아이는 언제쯤 가질 계획인지 은근슬쩍 떠보시는 질문을 자주 하셔서 제가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이를 가지더라도 건강하게 가지고 싶다고 유도리 있게 잘 이야기를 해주어 그나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에게 아이 문제로 찍히는 것은 면하긴 하였어요. 하지만 형님 내외는 저희와는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형님 내외가 저희보다 더 늦게 결혼을 하셨고 나이대도 더 많으시기는 했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아이에 대해 무언의 압박을 넣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형님 내외는 그렇게 집안에서 기다리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둥글다고 할까요? 워낙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터라 형님 내외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도 저도 남편도 무슨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했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형님 내외에게 아이에게 좋다는 선물도 주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도 전해주곤 하였어요. 형님 내외도 저희의 축하에 고맙다고 잘 받아주시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형님이 임신 초반 때부터 입덧이 심했던 터라 저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동서고 한 집안의 식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도움을 주곤 하였는데 입덧을 꽤 자주 하시고 오래 하시던 터라 거의 임신 초반 몇 개월은 제가 옆에서 계속 괜찮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드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니 몇 개월이 지나니까 형님이 그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동서, 나 오늘은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은데
미안한데 한 번만 사다 줄 수는 없을까? 동서, 오늘은 멜론이 먹고 싶은데 지금 철은 아니지만 애기 건강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한번 구해다 줄 수는 없을까? 처음에는 아주버님이 직장인이시다 보니 일이 워낙 바쁘시고 자주 챙겨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같은 가족인데 옆에 있는 내가 잘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챙겨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형님의 부탁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이었어요. 동서, 그 아기찜 먹고 싶은데 바깥에서 파는 거 말고 집에서 직접 수제로 만들어 사는 게 애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어차피 집에서 일하니까 그 정도는 짬내서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동서, 아기찜 말고 수제비국도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탁해. 형님, 저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아기찜 바깥에서 사다 드리는 것까진 가능한데 직접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형님. 그래? 우리 애기가 먹고 싶다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지? 알았어.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동서 내일은 시간 되지? 내일 버섯전골찜이랑 아기찜 같이 좀 해주라. 그리고 우리 부부 빨래가 좀 밀렸는데 내가 배가 점점 불러와서 빨래를 하기가 좀 힘드네. 나 임신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형님의 부탁은 이런 식으로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갔어요. 물론 형님이 말한 대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고 프리랜서이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마감만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일인 건 사실이었지만 형님이 아직 만삭도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까지도 저에게 다 맡기려고 하시고 또 저도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바쁘기도 한데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졸지에 이걸 대놓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처지였어요. 이유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저희의 의견을 특별히 존중을 해주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임신을 기다리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어서 형님 내외가 임신을 하자마자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기뻐하셨고 자연스레 형님 내외의 아들을 잘 간수해야 하는 것에 온 집안 식구들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니 자연스레 형님이 임신을 하신 동안은 집안이 형님 내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또 형님네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수셔서 이런 집안의 여자한테 시집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결혼 초반부터 형님한테 더 꼼짝도 못하신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형님이 의사이다 보니 더 그러셨고요. 어느 날엔 형님이 제게 파스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 죄송하다고 이따가 마감 치고 사다 드린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예, 명란 오일 파스타? 그래봤자 음식인데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손을 빼니? 아니 네가 뭐 네 의사 형님처럼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깟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지금 네 의사 형님 임신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 퍼뜩 끝내고 가서 음식 만들어다 줘라. 어차피 저는 아이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 예쁨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은 원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로 두드려 맞으니까 나름대로 서름이 북받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결국 그날 저는 마감을 치자마자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명란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형님께 갖다 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제가 성격이 쿨하고 소탈하다고 해도 형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신데 아무리 아주버님이 바쁘셔서 잘 케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게 다 감당을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하자니 가뜩이나 지금도 쿠사리를 먹고 있는 판에 더 쿠사리를 받고 그럴 거면 하던 일 그만두고 형님을 모시라는 말까지 나올까봐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랑 성향도 비슷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자기 마누라가 형님 임신한 것 때문에 일을 몇 배로 하면서 고생을 한다는데 아무리 쿨하다고 해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남편이 저 대신 총대를 메고 아주버님께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게 되었어요. 형, 지금 명란오일 파스타에 아구찜에 계란말이 볶음밥에 내 와이프가 형 대신 형수님한테 음식도 해주고 입덧 할 때부터 요리도 다 해주고 뭐 어디 안 좋다고 하시거나 잔심부름 같은 것들 등등 다 해주고 있어. 내 와이프가 재택근무를 하지만 엄연히 다 같은 직장인인데 형 대신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이제 형수님 임신 계열수도 더 차고 계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와이프한테 부탁하는 강도가 너무 세지는 것 같은데 좀 사람을 쓰든지 해서 와이프 일 좀 분담해 줄 수는 없어?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엄마랑 아빠 때문에 말도 못 꺼낸 것 같은데. 야, 원래 임신하면 다 그래. 너네가 아직 애를 가지지 못해서 잘 모르나 본데 애를 가졌다는 것은 말이야. 몸속에 사람 한 명 더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지? 그런 상태야 네 형수가. 너네는 그런 상태도 아니면서 그깟 음식 좀 해달라. 또 심부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엄살이야?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너네한테 좀 섭섭하다야. 뭐? 아니 형, 그래. 형수님이 몸이 많이 무거워지시고 힘드시다는 건 이해해. 근데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제안하잖아. 형도 바쁘고 내 와이프도 바쁘니까 사람을 한번 써보자니까. 뭐? 너네 정말 이기적이다. 사람 쓰는 건 돈이 좀 드나? 아니, 형수가 이 집안의 경사인 아들을 임신했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니? 너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째째하다. 째째해. 남편은 아주버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좀처럼 말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그렇게 형님이 애를 낳으면 안 그러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으며 지냈는데, 그런데 형님이 출산을 하기 일주일 전 뭔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았는데 저도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날에도 형님은 저에게 뭔가를 더 시키려고 하길래 저는 아예 그날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여 온 가족에게 저도 임신을 했으니 이제 형님의 잔심부름을 할 수 없고 나도 내 몸을 케어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의외로 싸했어요. 어머, 얘 좀 봐라. 지금 네 의사 형님 출산 일주일 전인 건 모르니? 넌 아직 임신 초반이지만 네 형님은 만삭이라 곧 애를 낳을 사람이야. 한번 가사 도우미로 형님을 도왔으면 끝까지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따 대고 너도 임신했다고 되도 안 되는 배를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동서 정말 좋게 봤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고 기분도 우울해지네요.
뭐요? 가사 도우미요? 더 들을 것도 없네요. 형님이 임신 후반이고 제가 임신 초반이건 말건 다 똑같이 귀한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면 제 아이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이 사람 말에 동의합니다. 계속 애 낳고 나서도 부려먹겠다는 심보라면 저희도 여기서 더 이상 못 지내겠네요. 저희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정말 원래부터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황이 이쯤이 되니까 형님 집안과 형님의 직업이 벼슬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감정이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실제로 형님을 도와야 되는 건 아주버님인데 바깥에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가까이 있는 제가 그 역할까지 다 하면서 직장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고 심지어 형님은 거기에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도 지금까지 없으셨던 상황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정말 짐 중 필요한 것들만 다 싸들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고 온갖 막말을 쏴붙이시면서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셨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존중받을 권리까지 없애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을 아주 당당히 나섰어요. 남편과 저는 좀 좁은 집이긴 했지만 그곳에서 간신히 작업 공간을 따로 둔 채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형님은 저희가 그런다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아파서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고 그런 형님을 시어머니가 부축을 하면서 아주 이런 상도덕도 모르는 호랑이를 내가 키웠네 어쩌네 하시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리에다가 온갖 심부름에다 엄연히 임신한 사람을 존중조차 하지 않은 집안에서 무슨 수로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10달이 차 형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솔직히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난리를 치고 나왔는데 형님 출산하시는데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아직 가족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인연줄이 남아있었으니 애를 보러 가기는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형님이 낳은 아이는 누가 봐도 아직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을 너무 닮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실인지라 아주버님도 시댁도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지요. 형님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살짝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걸 거다. 시간이 지나면 다를 것이다. 라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으시니 되려 저는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분위기가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어찌되었건 가족들이 그동안 원하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안에서는 좀 떨떠름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댁과 특히 아주버님은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애가 좀 크니까 아주버님은 아무리 봐도 너무 안 닮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님이 잠시 모임이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를 데리고 친자 검사를 하러 다녀오셨나 봐요. 며칠 뒤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시댁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의 아들이 아주버님과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날 잠깐 시댁에 들렀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손을 올리셨고 형님에게 친자검사를 해보았다는 사실을 전부 밝혀서 누구 애냐고 당장 말하라고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낼 거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아주 집안이 뒤집어지다시피 했대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사실 그 이후로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형님이 애를 낳은 이후에도 제가 몇 번씩 형님의 뒷바라지를 해야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저도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제 애까지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예, 너희 그 좁은 집에서 어찌 지내고 있니? 불편하지는 않니?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간곡히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저라도 애를 잘 키워서 낳으라고 연락을 주셨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유산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그제서야 형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희 부부라도 애를 똑바로 낳기를 바라셨나 봐요. 결국 이미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이혼을 하셨고 저는 아이를 유산해버렸으니 시댁에서 그동안 의사 형님과 형님 부모님이 교수라는 그 이유 하나로 오냐오냐한 결과였죠. 형님이 고집이 세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까지 집안에 민폐를 끼치다니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렇게 밉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제가 유산을 한 바람에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아이를 하찮게 대하고 형님네만 오냐오냐 했던 시댁에게 더 이상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 유산했어요. 그동안 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찮다는 듯이 취급을 하시고 심지어 임신 초기고 형님네는 애가 만삭이고 더 귀한 아들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무리를 하는 바람에 제 애가 그걸 못 견디고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애야. 너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 형님이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바깥에서 저지르고 다닐 줄은 몰랐고 그 애가 그런 애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한 번만 우리가 돈도 다른 것들도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 줄 수는 없겠니?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희는 지금 이미 어머님과 아버님과 형님 성화에 지칠 대로 지쳤고 더는 통화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거기를 돌아가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요. 전부 너무 힘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이런 상황이면 이런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남편하고 이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막말로 우리 애가 형님의 성화를 못 견디는 상황이 오지 않고 제대로 잘 대접받고 태교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잘했더라면 유산이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서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혼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안 된다 얘야. 우리가 다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우리를 원망해. 우리를 탓해야지. 네 남편 호래비 만드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앞으로 너희가 하는 일이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다오. 제발.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한테 간곡하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확실히 형님이 그런 배신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고 손자를 얻으려다가 되려 친손자가 아닌 남의 집 손자를 얻고 장남까지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저까지 이혼하게 되면 자신들 명예까지도 실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만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던 저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형님과 시댁에 불만이 있던 거였는데 시댁과 형님네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이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그때 잠깐 들기는 했었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았어요. 정말로 시댁이 이후로도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지 이미 유산을 한 충격이 컸던지라 정말로 이 이상으로 제가 시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였고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애초에 유산을 한 게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은 되려 퇴교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시댁과 형님의 횡포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저를 보호해주려고 했던 적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까지는 하지 않고 단 둘이서 잘 생활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진짜로 저희 인생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연락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분가가 되었고 그때의 상처가 커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때보다 더 자유롭게 남편과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때 일도 한참 된 일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고 생각보다 덤덤하고 편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힘들었고 형님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속이 시원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이라면 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혼을 한 것으로 그쳤다는 사실에 내심 더 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더 큰 복수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가끔씩 올라오고는 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한참 지난 일이고 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시댁이 저희의 인생을 방해하거나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은 그냥 인생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큰 시련이었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말은 임신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내심 아직까지도 임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용기와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이렇게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긴 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